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성 연구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종목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또한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또한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벨 전략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매매를 했었었는데요. 바벨 전략이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바벨, 여러분들 헬스장 많이 가보셨죠? 헬스장 가면 아령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바벨이라고 있을 겁니다. 역기같이 생긴 거죠? 역기가 어떻게 생겼죠? 손잡이가 쫙 있고 장난 선수를 생각해보면 알겠죠? 역도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양쪽에 어떤 무거운 추가 있어서 이거 드는 거죠. 이것이 바벨이라고 하는데요. 바벨 전략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얇은 선들은 중소형주 매매입니다. 중소형주 매매고요. 양쪽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축이 바로 대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중소형주들을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대형주들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단기적인 매매와 장기적인 매매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장, 특히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었을 때 한국장이 급하게 또 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 바이오주들도 진짜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결과 어떠셨습니까? 대부분이 그동안 수익이 좋다가 그 수익을 냈던 것들을 한순간에 날아갔던 적이 있었고요. 특히나 꼭대기쯤에 2050포인트에서 새롭게 주식을 자금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때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헤어나기 힘들었고요. 또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장기적인 대세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단기 투자를 했었을 때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다시 샀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바벨 전략 중에서 얇은 중소형주 매매는 시장의 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12월 달에 금리 인상 시사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한국장에다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소형주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다가 코스닥이 어땠죠? 대형주 올라갈 때 한동안 계속적으로 쉬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또 막기 위해서 대형주를 또 갖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올라갔는데 개별 주장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장기 상승장에서 어땠습니까? 2004년부터 2007년도 올라갔을 때 현대중공업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장기 상승을 했었을 때 코스닥 종목들은 움직인 게 없었습니다. 내 지수 자체는 거의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랠리를 펼쳤을 때 내가 중소형주 위주로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 상당히 소외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끌고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방송 쪽이나 이제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신 분들을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투자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방송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나는 중소형주단만 해. 아니면 난 대형주로 장기 투자만 해. 이렇게 편협한 그런 시각으로 있으신 분들은 어떨 땐 좋지만 어떨 땐 정말로 눈물 쏙 빠지게 소외된 적이 많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바벨 전략을 통해서 언제나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벨 전략 같은 경우는 죽지 않는 전략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은 우리 한국장 보기 전에 중국장을 먼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중국 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3,648포인트인데요. 얼마 전까지 3,000포인트를 하회를 했었는데 648포인트가 순식간에 올랐죠. 특히 지난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보면 이틀 만에 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조금씩 조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중국만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장을 상당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장이 왜 올랐을까요? 먼저 시진핑 주석이죠. 2020년대까지 GDP를 최소한 6.5%의 상승률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중국이 돈을 풀겠다라는 의지가 크고요. 중국은 지금 기업들의 어떤 이익단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서 증시를 올려주는, 또 돈을 풀어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부양책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라고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돈을 풀어서 돈을 풀지 않고선 GDP 성장률을 6.5%를 맞출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의 돈을 풀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증시가 지난주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벨 전략에서도 이런 중국 증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차이나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주들도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자냐 정책을 폐지를 했죠. 그 다음에 위안화 SDR 편입 여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중국 주식 쪽에서 좀 정통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 한국장만 보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총에서 얼마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장 10시 반에 시작할 때 코스피가 그때서야 움직이고요. 또 9시에 시초가에 움직일 때는 미국장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움직임, 미국장과 중국장에 대한 해설을 좀 쉽고 편안하게 해드린 다음에 그거를 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 세일즈 시간에 그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전 세계 증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씩 관심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종목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투자되는 기업들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떠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참고용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려던 그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효성 같은 경우는 먼저 차트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15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얼마 전에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습니까? 회장 일가의 그런 자금 유용에 대한 의혹도 많이 불거졌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19만 5천 원까지 좀 빠졌다는 부분, 우선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 때 제가 추천을 해드렸다는 부분, 또 CEO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 본질적인 가치라기보다도 그동안 많이 있었죠. CJ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뭐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장들의 리스크, 오너들의 리스크가 있었을 때가 사실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저점 매수의 구간이었는데 효성이 지금 바로 그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화면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좀 잘 보이시나요? 우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조금씩 큰 그림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매출의 구성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매출의 구성을 우선은 매출이 뭐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이 균일하게 나눠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바로 한 가지의 매출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출군, 조금 다방면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면요. 지금 철강 화학 제품, 또 산업자재, 화학 산업용,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섬유 의료용 쪽, 이렇게 스판덱스 타이어 코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이 두 가지 사업이 세계에서 1위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위인 기업인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자체로도 상당히 바벨 전략에서 얘기했었을 때 양쪽의 사이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의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화학중공업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전통적인 화학섬유 제품에서 이제는 신소재, 섬유, 그러니까 같은 화학이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제품이 있고요. 부가가치 낮은 화학 제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 낮은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PER 따는 3, 4배, 5배까지밖에 줄 수 없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같은 화학이라도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효성 같은 경우는 그런 첨단 섬유와 신소재 쪽으로 매출이 빠르게 중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무제표 빠질 수가 없겠죠. 재무제표 조금 작게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매출액 부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될 점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영업이익 부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반년 동안에 2014년도에 1년 동안 벌었던 것들에서 벌써 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늘려가고 있고요.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2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의 빠른 성장성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많이 보시는 분은 없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면 늘수록 좋습니다. 지금 보면 4,500억, 5,400억, 빠르게 9,0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1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영업활동을 통해서 효성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부분일까요? 돈을 내가 은행이나 대출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빚을 짓다는 건데 그러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좋겠죠. 효성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한계 기업들은 이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올라가고 있는 빚을 전통적으로 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것은 꼭 앞으로 종목을 찾는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재물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재무 비율을 봤었을 때 유동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 돈이 얼마나 있느냐.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하게 자기의 부채를 좀 갖고 갈 수 있고요. 부채 비율 좀 높은 편. 300% 정도 갖고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투자를 좀 하면서 성장성을 높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낮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봤었을 때는 성장성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성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좀 꾸준하게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이 회사가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시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엄짱이라든지 애플 힙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여성분들 특히 TV에 출연을 하시는데 어떻게 뭘 입고 나죠? 죄다 이런 옷들 입고 나죠? 타이트한 옷들. 근데 요즘 한강 같은 데 가보더라도 20, 30대 여성분들 예전에는 출연 같은 거 입고 나오셨지만 요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입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러분들 요즘 그 SPA 그러니까 옷을 좀 싸게 파는 유니클로라든지 그런 데 가보시면 속옷 같은 경우도 스판 재질의 굉장히 시원한 소재, 또 겨울엔 따뜻한 소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스판덱스, 스판 재질이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우리의 패션을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봐볼게요. 이런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볼 수가 있는데 나이키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죠. 나이키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나이키는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스포츠 의료용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상복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는 기능성 소재를 많이 입고 다닌다는 점. 나이키도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효성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이키와 또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이제 독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종목들에서 아디다스와 나이키 들어가고 있었던 뭐 화승인더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TPP가 발효가 됐죠. 베트남 쪽에 공장 갖고 있는 것들이 우선 효성을 비롯해서 이런 것 쪽이 베트남에 공장 갖고 있기 때문에 TPP가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좀 글로벌적인 시각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패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다니시는 40대, 50대 위주 분들이 많이 계셨죠. 하지만 여기서 빠르게 이런 쪽 패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유럽,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씩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큰 트렌드. 큰 트렌드는 주가가 먹고 사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성이 여기에 대한 부분만 매출이 포션이 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소재에서도 강력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게 들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보면 자동차 휠, 그 다음에 자동차 소재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 들어보셨죠? 자동차 휠은 저도 운전병 출신이었는데 이거 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철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소재를 계속적으로 발견을 하면서 철이 아니라 신소재의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철에 비해서 무게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강도는 1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골프채, 그 다음에 등산 스틱, 그 다음에 요즘에 우주환경들이 굉장히 뜨고 있죠. 이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폭스바겐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러면 전기차 많이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죠. 전기차 오면 사진 찍을 정도로 눈에 보기에 굉장히 희귀한 거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충전소가 지금 절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석연료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자동차의 경량화입니다. 자동차의 경량화를 하면 자동차 가벼워지죠. 그러다 보면 연비가 자연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자동차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철로 만든 자동차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철로 만든 자동차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만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런 효성의 첨단 제품이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매출 비중이 작으면 뭐 볼 것이 없겠죠. 하지만 5만 톤 규모의 폴리케튼, 아까 말씀드렸던 신소재의 플라스틱이 폴리케튼인데요. 여기에 대한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66조 원의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여기서 지금 효성이 거의 이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고 있고 효성의 목표는 여기서 30%의 시장을 갖고 오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조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과연 쌀까요, 비쌀까요가 결론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밸류에이션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통 PER이 낮은 종목들은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죠. 매년 뭐 거기서 거기인 종목인데 효성 같은 경우는 12개월 PER이 6.8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원래는 10몇 배 정도 갔었지만 얘기했던 오너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환손실 그런 일회성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PER을 여기까지 낮춰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벨트가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봤었을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같은 경우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성,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09,000원, 목표가는 125,000원, 손절가는 9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면, 우선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저점 매수의 구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손절가까지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무난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전고점이 15만 4천 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중간 정도 수급,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 목표가인 12만 5천 원까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 본 다음에, 여기서 도달을 했었을 때 목표가를 올리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효성을 비롯해서 종목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바벨 전략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